연려 가문으로 소문난 단골 춘당댁에 시집온 연지아 씨. 졸면 안 된다. 몸이 흐트러지면 실이 끊어져. 실이 끊어지면 차손 또한 끊기는 게야. 수해가 지나고 가진 노력에도 아이 소식이 없게 되자 시어머니 노마님의 갖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결국 집안의 대를 이어줄 씨바지를 드리기로 하죠. 손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홍씨 가문에 종사를 잇게 해주는 일이며, 만약 자네가 그러한 소임을 훌륭히 성취해준다면 약조한 쌀 100섬을 줄 것이요. 이제 세상이 개화를 한다 어쩐다 해서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편히 살 수가 있고 시집도 또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는 게요. 연약해 보이는 몸매 내심 불안해하지만 과거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던 4월. 결국 그녀를 집안에 들이기로 결심하고 별당으로 안내하는데 일찍이 이 집안은 나라에서 정문을 2번씩이나 내린 연려에 가문했어요. 오늘 밤 나리께서 이 방에 드실 것이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제게 하고 등촉을 끄고 있도록 하게. 그날 저녁 인기척이 들리자 서둘러 불을 끄고 마침내 방 안에 들어선 춘당 나리를 맞이하게 되죠. 여자가 시집 와서 종사를 잇지 못하면 마땅히 칠거지하게 들어 쫓겨나고도 남을 일. 우리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다음 날 별탈 없이 첫날 밤을 치른 것에 안도하며 집안을 둘러보는데 이때 한동안 집을 비운 채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온 나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 별일 없었어. 아니, 왜 그러시오? 별당에 어허, 부인은 또 실없는 짓을 했구려. 어머님 드십니다. 부인, 난 부인의 사랑이면 좋가오. 지난밤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가 이 집 양반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당황한 4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 밤 맞다. 오늘이야. 오늘이야. 나리와의 동침을 요구받는데 아직 어른의 신경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따위 심경이야 자네가 바꿔놓기 나름 아닌가. 그녀는 소시적 남사당패에서 활동하던 경험으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장단에 맞춰 몸을 흔들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자 무엄하구나. 아니, 무엇을 하는 거냐? 결국 젊은 여자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녀와 정사를 나누게 되죠. 완강한 시어머님 뜻에 따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의 동침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아씨. 그렇게 날이 밝고 나리와 몸을 섞고 보니 첫날 밤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에 더욱 마음이 기울게 되고 의심갈 만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성삼을 떠보는 4월. 그렇지만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무관심한 그에게서 실망감을 느끼며 자리를 뜨게 되죠. 그날 이후 노모의 성화에 못 이겨 4월과 수시로 동침을 하게 된 나리. 어머님. 아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별당에 들어서는 남편의 모습에서 한 여자로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외로움에 한없이 괴로워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할 것만 같던 춘향댁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데 자신의 딸이 씨바지로 들어선 것을 알게 된 4월의 아버지. 웬자가 술이 취해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인고. 이 집 주인이 내 사위가 된다는 얘기요. 이리와! 여기가 어쩌라고 수중간이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뒤늦게 찾아와 난동을 부리지만 뼈대 있는 가문 앞에서 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무기력하게 쫓겨나게 되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4월. 몰래 음식을 싸들고 그를 찾아 나서는데 서른냥이다. 필경 돈이 필요해서 온 모양이니 전해주도록 하고 별당 떼고 빨리 데리고 오너라. 연려 가문에 혹시나 폐가 되지 않을까 돈과 함께 성삼을 보내며 그녀 또한 서둘러 집을 나서게 되죠.
한편 아버지와 대면한 4월.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 죽어도 널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단 말은. 아버지, 모두 흩어지세요. 이젠 어딜 가도 사랑패들을 좋아할 줄 몰라요. 어디 가서 땅을 파고 살든 머슴살이를 하든. 무슨 소리 말아. 머슴살이도 해본 놈이 아닌겨. 그렇지만 이내 뒤쫓아온 성삼의 손에 이끌려 다시 춘당댁으로 향하던 중 평소 호감이었던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정분을 나누게 되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성삼이의 몸에 난 흉터로 그가 첫날 밤을 함께한 남자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아씨.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며 서로 엮어주려 하지만 별당댁은 성삼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중신했으면 어떨까 하고. 왜 내가 하필이면 그런 공 같은 머슴 놈에게 차라리 절들어 죽으라고 하십시오. 정말이지 그런 머슴 생각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괜시리 역정을 내고 있던 별당댁. 부끄러운 듯 당황해하는 4월을 위해 이내 화제를 바꾸게 되죠. 그래, 아직 아무 증세도 없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마님. 시간이 지나도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본인도 답답한 듯 속내를 털어놓지만 마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쪽은 여자 쪽이 아니오라. 별당댁! 이 집안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소리를 했다간 죽어남지 못하리라. 오히려 역정만 듣게 되며 돌아서는데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녀의 임신 소식에 모두가 날아갈 듯 기뻐하고 마침내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정신을 잃게 되며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4월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는 모자. 의원을 모셔오지만 촌처럼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더군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제서야 한숨 돌리게 된 아씨. 의원을 배웅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아이가 마님의 서생이었다면 얼마나 경축할 일입니까? 마님의 출가를 따라 이곳으로 온 이후 난 이 직업을 택했지요. 사실 그는 과거 양반집 자제로 이씨와 연분을 맺으려 했지만 가문의 몰락으로 신분을 잃게 되자 그녀를 잊지 못한 채 의원을 하게 되며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매몰차게 그를 거절하는 아씨. 더 정들기 전에 유머를 드려야 돼. 하지만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한편 목적을 달성하자 4월을 내쫓으려 하는 모자. 어머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소. 정들기 전에 떼버립시다. 뒤늦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 또한 전해 듣게 되죠. 이번에 난 그 자식만은 꼭 한번 안아봐야만 눈을 감을 것 같구나. 죽기 전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4월의 아버지. 데리고 오겠어요. 닥치지 못할까? 간곡히 예언해보지만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따위 수작을 하면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단칼에 거절당하자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아씨에게 발각되고 그 씨문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뭐들 하는 거냐? 년을 당장 내치거라. 그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이 집안의 아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계집이 도끼를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댔는데 당분간 애기와 함께 친정에 갔다 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깟 년이 무서워 피해간단 말이냐. 어머님, 그 의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녀는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피해 당분간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 있기로 하죠. 한편 만신창이가 된 채 자신의 거처로 향하는 4월.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한순간에 아이와 아버지를 잃게 되고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이때 환청을 듣게 되고 아이를 찾아 나서는데 한편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하는 아씨. 섭섭아, 그렇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우리는 지금 친정으로 갈 것이 아니다. 네? 넌 아기를 안고 성내골로 가거라.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주려는데요. 별당댁을 만나게 되면 아기와 함께 나루터에 가 있도록 해라. 마침내 아이를 품에 안게 된 4월. 이 시간 성삼과 단둘이 남게 된 아씨. 자, 이번엔 날 품어야 할 차례다.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기는 분명 너와 별탕댁의 아기였어. 그동안의 비밀을 지켜줘 진정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그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그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시집 온 지 수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게 되자 혹시나 자신이 아닌 남편의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게 되며 4월이 별땡에 들어선 첫날 성삼을 그녀의 방에 몰래 들여보내 동침을 시키는데 이후 4월이 아이를 갖게 되자 그릇이 아닌 씨앗에 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지만 남존여비 가부장제의 타성에 젖어있던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고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내막을 숨긴 채 자, 이제 날 어서 품으라는데도 그녀는 성삼의 씨를 받아 허울뿐인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 비참한 선택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녀를 품게 된 성삼,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의원. 마침내 성삼과 대면한 4월은 아이와 함께 이곳을 떠나게 되며 종의 씨를 받은 아씨는 물레방앗간을 나서는데 이때 의원과 마주하게 되며 결국은 시바지가 아니라 시내리의 수태 방법을 택하셨구려. 마님은 내 집안이 몰락하지만 않았던들 당신은 내 아내가 됐을 것이오. 나하고 이것을 떠납시다. 옛날에 연재 아가씨로 돌아가 주시오. 이번만은 이대로 물러서진 않겠소. 처음에는 좋아하지도 않는 허약한 남자에게, 두 번째는 짐승 같은 하인 놈에게. 함께 떠날 것을 제안받지만 도넘은 그의 연행에 순간 이성을 잃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게 되죠. 애기는 어쨌느냐? 답답하구나. 어서 대답을 해봐라. 이때 노마님, 윈마루 의원이 직접 뵙자고. 그녀를 뒤쫓아온 의원. 믿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나리의 씨가 부실한 것도, 그래서 마님께서는 하인놈을 씨바지 여인에게 붙여준 것도, 마님 또한 하인놈으로부터 씨를 받은 것도. 그는 물레방앗간에서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을 노마님에게 알리는데요. 닥쳐라 내 이놈! 감히 네 앞에서 수작이여! 1984년 제작된 정진우 감독, 원미경, 김용선, 박정자 주연의 영화 자녀목이었습니다. 영화는 나라에서 정문을 2번이나 받아 연려 가문으로 소문난 충당댁과 자녀목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개화를 앞둔 조선시대 말기 구태적 관습으로 남아있는 남존여비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난으로 인해 양반집 가문의 씨바지로 들어선 4월. 남편의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 아래서 끝없는 인내와 희생을 강요받아야만 했던 아씨, 그리고 가문의 몰락으로 양반의 지위를 잃게 되자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의원의 모습을 통해 당시 불합리한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